가장 큰 규제는 이전엔 LTV, DSR 비율로 조절하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는 아예 대출금 총액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4개구에서는 집값이 얼마이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 영달TV 영달입니다. 서울 핵심부 아파트 시장이 하루에 억씩 오른다는 기사를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제가 했었는데요. 결국 벼락이 치고 말았어요.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번째 부동산 규제 대책, 바로 2025년 6.27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매매 또는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럼 왜 지금 정부가 이런 발표를 했는지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연관관리 목표 내에서 이루어졌지만 2025년 들어서 상황이 매우 급변했는데요. 기준금리가 3.5에서 2.5로 인하가 되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2025년 2월에 잠시 해제가 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2025년 5월엔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에 정부는 긴급히 대출 총량 규제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정해졌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별로 대출 총량 자체를 줄인다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시중은행 기준으로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 대출 모두 총량 관리 목표치를 하향하고 하반기 가계대출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를 감축하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도 25% 감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규제된다는 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대출도 정보였어요. 은행마다 자율적인 권한이 있어서 조금씩 조건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의 은행을 찾으면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상황 조건을 찾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권이 공통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도자료는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문구 앞에 있는 이 단어 잘 보셔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라는 단어예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이 규제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은 해당이 없어요. 하지만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 시에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규제는 이전엔 LTV, DSR 비율로 조절하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는 아예 대출금 총액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4개구에서는 집값이 얼마이든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분양아파트 중도금은 예외지만 잔금대출엔 6억 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총량뿐만 아니라 대출 비율 또한 제한합니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전역에서 LTV가 0%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LTV 70%, 규제지역에서 LTV 50%까지 허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출은 아예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과 같은 정책 대출 또한 줄어듭니다. 비율 변동부터 보면 수도권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디딤돌, 보금자리론 주담대의 LTV 비율을 80에서 70%로 강화를 했고요. 기존에 없던 전입의 의무 6개월 이하를 부과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2개월 내에 전입 의무 조항이 종전과 같이 변동 없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한도는 얼마 줄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받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20%씩 줄어들었는데요. 신상화 특례 디딤돌은
5억에서 4억으로 한도가 축소가 되고, 일반 생애 최초, 청년, 신혼 등 디딤돌 대출은 무도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한도가 줄게 되었습니다. 구입 시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도 수천만 원씩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여기서 줄인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또는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진짜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대출 만기도 제한을 하였습니다.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려서 빡빡해진 DSR 규제를 살짝 완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전 금융권 30년으로 만기를 제한한 것입니다. 대출 기간이 짧아지면 월 상환액이 늘고 결국 대출 가능한 금액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고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덜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우회해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테러 또한 원천 차단하였는데요. 일단 갭 투자를 차단하여 전입의 의무를 부활을 시켰고요. 모든 담보대출 이용자는 6개월 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을 꼭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도 예외가 없고요. 단 비규제 지역은 전입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이른바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전략, 즉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주인이 잔금을 치르는 방식 또한 전면 금지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유권 이자는 조건부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또한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합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전자금 대출 또한 금지가 되고요. 단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전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우회 방식이죠.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또한 제한이 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의 1.5에서 2배까지는 신용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대출 비율 또한 90%에서 80%로 축소가 됩니다. 세입자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금 자체가 떨어질 수 있고, 이는 전세가 하락,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여파도 있고 공급 부족으로 전세 가격 상승 또한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책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모두에게 자금 부담이 훨씬 커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과 청년층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향후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금 여건 변화로 인해 투자 목적의 수요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시장을 이끌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정책 금융이 줄어든 만큼 중산층 이하 청년층과 같은 주거 불안정 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청약에 당첨이 되었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수분양자들에게는 현실적인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청약 전략 또한 역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수요 위축과 거래 둔화는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매매 가격 하방에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조정조차도 현실화될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내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촬영 후 금융당국이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이렇게 긴급 쿠키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지침은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경매, 낙찰자, 분양권, 수분양자, 갭 투자 등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중도금, 잔금, 이주
이주비 대출 예외 조건이 나왔어요. 정말 다행스럽게 규제 전날인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단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인가가 안 났을 뿐 이미 검증 절차를 마친 곳은 한 번 더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 단지는 예외 없이 새로운 규제 적용을 받게 되며 이전 감정가의 150%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단지들도 이제는 그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전세 태거 자금 대출 또한 일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6억 원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가 않고요. 특히 계약갱신권 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도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예외가 적용되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6월 28일 이후 계약이라면 규제 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나 단기 반전세 계약 후 전세 전환 방식으로 대안을 찾아보셔야 할 수 있고요. 또한 6월 27일 이전 조건에 해당하는 단지라면 금융기관과 빠르게 협의하여 대출 조건을 확정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바로 경매 낙찰자도 6억 원 대출 제한과 전매 의무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경매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낙찰받으면 실거주 요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경락 대출도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6억 원 한도와 6개월 내 전유비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묶이면서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야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로 사실상 실거주가 강제되면서 일반 매매와 비교해 경매의 이점이 상쇄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남권을 비롯해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가 유찰이 되거나 낙찰받은 건의 경매 취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추가 가이드라인은 시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지만 실수요자, 낙찰자에게는 큰 자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 공고일, 인가일 꼭 체크하시고요.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매우 출렁일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 아래 현명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